네, 방금 소개받은 허규현입니다. 저는 내분비 대사내과를 전공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뇌하수체랑 주로는 당뇨병을 봅니다. 사실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게 그 섹스 디벨롭먼트나 성호르몬이었는데 계속 미뤄놨던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많진 않지만 최대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류현모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일단 성 발달 주요 결정인자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색체 성, 또 생식샘 성, 그다음에 표현형 성, 이 세 가지 결정인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두 가지를 주로 포커스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지금 표현형 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저희 내과학 책에 있는 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건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크게 성 발달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크로모좀 이상 혹은 46XY인데 어떤 발달이 이상이 있는 경우들, 또 실제로는 46XX인데 성 발달에 이상이 있는 경우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제가 호르몬을 전공하니까 이 안드로겐 합성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남성이 남성답지 못해지고 또 여성이 남성화되는 그런 것 질환을 좀 포커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환을 보면 사실 이런 남성 호르몬, 특히 이제 안드로겐이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합성 과정에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들에서 오늘 포커스를 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알려면 이제 조금 약간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르몬 축은 어떤 밸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성, 아까 유현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성이 중요한데, 이 브레인에서 시상하부라는 곳과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제가 주로 보는 질환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호르몬을 센싱하고 또 내게하고 이런 컨트롤 타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각 말단 장기에서 적절하게 만들어지면 그만 나오게 하고, 부족하면 나오도록 자극하고, 그래서 서로 이런 피드백 메커니즘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각각 이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의 각 세포마다 자극 릴리징 팩터라는 것을 내게 되고, 또 뇌하수체에서는 각각의 세포마다 그 각 필요한 장기에 그 트로픽 호르몬이라고 자극 호르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이 충분하면은 다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런 섹스 호르몬에 대해서 일단 부신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부신은 신장 위에 있는 조그만 장기입니다. 조그만 장기를 계속해서 조각조각 내서 볼 건데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하이포탈라무스, 피튜이터리, 아드레날 엑시스라고 합니다. 아드레날 글랜드는 또 이 껍질이 있으면 그 안에 콜텍스라는 겉질 혹은 피질이라고 하고요. 부신 피질, 또 안에 속질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겉질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을 포커스하는 것이고, 그 부신 피질을 또 보면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조나 글로메룰로자에서는 주로 그 미네랄로 콜티코이드라고 수분이라든지 전해질 이런 것을 관리하고요. 조나 파스클라타라는 곳에서는 글루코콜티코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스테로이드 하면은 보통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나 레티클라리스에서는 이런 성호르몬 아드레날 안드로젠 프리커서라고 해서 그런 안드로젠의 전구체 정도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 아까 그 아드레날 글랜드의 콜텍스에 세 층이 있는데 거기서 각각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용어들이 있고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보기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간단히 보면은 그 부신 스테로이드 합성에 관여되는 효소들이 있고 그것을 코딩하는 쥔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효소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생성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질환은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글루코콜티코이드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못 만들어지는 상황이 어디서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런 그 피드백 메커니즘에서 콜티졸이 못 만들어지니까
없는데 그래서 뇌에서 다시 자극해서 계속해서 부신을 자극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호르몬을 만들 수 없는 어떤 엔자임의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콜티졸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자꾸 부수적인 아드레날 글랜드의 안드로겐 프리커서라든지 미네랄로 콜티코이드가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지거나 못 만들어지거나 때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 있는데 콜티졸이 생성이 되지 못해서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브레인의 그 뇌하수체의 그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계속해서 부신을 자극합니다. 부신이 자꾸 커집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안드로겐이 과형성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46XX 여성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이토크롬 21A2 이게 가장 거의 한 90에서 95%는 여기 효소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토크롬 11 베타 1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제가 좀 간단히 그냥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 엔자임이 두 곳이 문제인데 이 맨 위쪽에 그린이 이제 미네랄 콜티코이드고요. 오렌지 컬러가 글루코콜티코이드.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안드로겐 섹스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군데가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질환들은 다 콜티졸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이 완전히 막히면은 미네랄 콜티코이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막히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안드로겐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 사람들은 이제 타입이 조금 다른데요. 아까 방금 그 말씀드린 호르몬들이 완벽히 없으면은 뭐 다 떨어집니다. 미네랄 콜티코이드도 없어서 막 그 나트륨이 솔트가 다 웨이스팅 돼 버려서 그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거의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남아 있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좀 남성화 됩니다. 그리고 넌 클래식 타입은 좀 더 엔자임이 어느 정도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여성이 약간 남성스러운 좀 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 사실은 저는 뇌하수체 쪽을 더 많이 보고 이렇게 큰 병원에서는 아주 분야를 조각조각 나눠서 보는데 또 부시는 제 옆방에 있는 교수님이 보시는데 저희 병원에 이 컨제니탈 아드레날 하이퍼플라지아가 얼마나 많은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20 케이스 정도 생각보다는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 병원 이제 성인에서는 부신 쪽 보는 교수님하고 소아과에서 주로 이제 많이 보고 있었고 제가 그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히 좀 티피컬한 케이스 한 42 케이스 정도를 소아과 선생님하고 또 저희 교수님하고 같이 좀 면밀히 좀 리뷰를 하고 많은 조언도 얻었습니다. 그 케이스인데 자세한 그건 아니지만 아까 전에 그 CYP21A2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솔트 웨이스팅 타입이 아주 컴플리트리 없는 것이고 생후 12일 된 아이고 사실은 46XX 여성이죠. 근데 왔을 때 이런 그 음핵에 이제 문제가 있고 성기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트륨이 없고 굉장히 떨어져 있고 고칼륨 혈증이 있고 가족력에 하나 언니도 성조숙증이 있었다 그러고 이제 돌연변이 검사했더니 이런 CYP21A2에 이제 호모자이거스가 있어서 사실 이런 경우는 부모 둘 다 캐리어일 가능성이 있어서 부모까지 아마 검사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족한 호르몬을 줍니다. 글루코콜티코이드랑 미네랄 콜티코이드 부족한 걸 주고 근데 이 사람이 보면 XXY인데 안드로겐이 증가돼서 남성화처럼 보이거든요. 현재는 키는 좀 작습니다. 좀 작은데 아직 이제 9세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호르몬 치료 같은 것도 적절한 시점에서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컴플리트리 없는 것이 아니고 약간 남아있는 그런 타입을 심플 비릴라이징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내원 당시에 4세 근데 지금은 18세가 됐어요. 지금 고3인데 어렸을 때 이제 부신 성기 증후군 의심된다고 아마 소아과 의사가 보시고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다 진단을 했고 염색체 검사에서도 여성이라고 들었긴 했는데 아이가 이제 너무 빨리 자라는 거죠. 안드로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외부 성기가 남성화 되니까 이제 부모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그 교과서대로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글루코코이드 받고 플루드로콜티존으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보충하고 그다음에 너무 남성화돼서 빨리 자라니까 성장을 멈추게 해서 GnRH라고 쓰면서 이제 좀 발달 좀 늦추고 그 동안에 그로스 호르몬 줘서 성장시키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 줘서 에스트로겐으로 하고 또 이런 음액이 이제 남성화되니까 그 리덕션 시키고 이런 아주 교과서적인 치료를 받고 현재 키는 163cm까지 잘 컸고요. 아까 전에 그 트랜스젠더 피메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도 진짜 체크해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 중에 유도, 역도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CYP21A2 결핍 유전자 디펙트가 있는 사람에서 외부 생식기가 좀 모호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선천성 부신 과다 형성이 있고 솔트 웨이스팅 폼부터 아주 마일드한 폼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비슷한데 21, 그 다음에 11 둘 다 21, 11이 좀 비슷한데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 단계의 엔자임 두 개가 이제 망가지고 마찬가지로 콜티졸이 떨어지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가 아까는 없어서 문제였는데 요 한 단계 넘어가서 요 데옥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음으로써 약간 그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전구체가 있으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고혈압이 문제가 됩니다. 어린데도. 그리고 역시 안드로겐이 높은 그런 타입인데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모호한데 이 고혈압이 같이 동반된 그런 질환입니다. 또 그 외에 3베타 하이드록시 HSD 타입 2인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 군데인데 마찬가지로 콜티졸 떨어지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떨어지고 남성 같은 경우는 안드로겐까지 다 떨어지는데 여성은 이 전구체가 좀 증가돼서 약간 남성화를 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액 비대증이 좀 있습니다. 또 P450 옥시도 리덕테이즈의 패스웨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결핍되면 글루코콜트 떨어지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는 조금 경우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모호하거나 여성의 피노타입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46XX에서의 그 성발달 이상이고 그다음에 X46XY 성발달 이상을 보면 거기서는 가장 좀 대표적인 게 CYP17A1입니다. 이 엔자임도 이쪽 두 군데인데 망가지면 우선은 콜티졸이 떨어지고 다시 ACTH의 증가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다른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되는데 여기는 막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또 고혈압이 발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드로겐 패스웨이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데 저는 사실 이 환자를 차트를 면밀히 보면서 소아과 선생님이 갑자기 너무 존경스러워지고 정말 모든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원당 씨가 16세였는데 저희 병원 내원당 씨가 병원의 내원당 씨가 근데 46XY지만 제가 차트를 봤을 때 이분은 피메일 31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니까 되게 늦게 알았어요. 17세 때 무월경으로 이제 산부인과 가서 혈압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여기서랑 조금 다른데 안드로젠 인센시티비티 신드롬 컴플리트 타입은 뭐냐면 수용체 아까 말씀하신 수용체가 없어서 무감각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성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개는 비뇨기과에서 양측 고환을 다 절제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여성으로 키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타 병원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진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본원 소아과에 내원했을 때 굉장히 혈압이 높고 이러한 증상이 있으니까 이제 컨젠트 아드레날 하이퍼플라지아로 생각을 했고 보니까 가족의 세 남매가 모두 비슷했습니다. 근데 사실 세 남매가 보니까 이분은 남성이고 나머지 두 남매는 여성이었습니다. 다 있는 거죠. 세 명 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가 부족하니까 보충하고 지금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쓰고 있고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 약을 쓰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그와 달리 키가 되게 큽니다. 남성이라서 크고 스테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고환이 있었지만 이제 없앴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질환은 아까 여성하고 또 비슷한데요. 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이것도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남성도 있을 수 있는데, 남성에서는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생식기가 모호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상당히 위쪽 레벨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미토콘드리아 아우터 멤브레인에서 이너 멤브레인으로 들어가는 쪽에 관여하는 제일 첫 단계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거의 뭐 초토화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고 거의 태어나자마자 거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제 바로 진단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질환이 설마 희귀 질환이고 있겠어 했는데 제가 차트 리뷰하니까 한 4-5 케이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조금 힘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호르몬을 다 보충받아야 되는데, 이 환자를 보니까 어쨌든 뭐 다 치료받고 쭉 받아오다가 이제 저희 병원 왔는데, 내원 당시 이제 10세였고 물론 이제 XY이긴 한데 이미 여성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거는 출생하자마자 애가 이상하니까 바로 그냥 ER로 내원해서 이렇게 알게 된 거고,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을 전원 소견서를 쓴 의사 소견을 봤습니다. 아드레노제니탈 신드롬의 아주 드문 타입인 리포이드 아드레날 하이퍼플라지아. 이거는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아예 거기 꽉 차가지고요. 아예 아드레날 글랜드가 리피드로 꽉 차고 다 디스트로케이션 돼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환자고 남성 호르몬 발현 없고 XY인데 이미 고나덱토미 다 했고 부모는 여자로 키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향후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참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런 우울증이 굉장히 있었고 또 정신과 상담을 계속 받았던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다 치료받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도 크고 이제 그렇긴 하는데, 이 경우랑 아까 제일 처음 이 17 하이드록실레이스의 데피션시 같은 경우는 참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스타진 디펙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피노타입은 저희 병 케이스는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네랄 콜티코이드 제외하고 일단 글루코콜티코이드와 안드로겐 합성 중에서 이쪽이 망가지면 안드로겐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여성의 남성화. 그다음에 이 위쪽에서 아예 좀 상위 레벨에서 만들어지면 아예 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드로게진이 떨어지면 남성이 남성답지 못하게 되는 성발달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떨어지면 골드코티코이드 떨어지고 안드로겐이 높아지니까 이제 여성의 남성화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제가 소아과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의 섹스 오리엔테이션이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갑자기 문득 그냥 치료하는데 바빴지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문헌을 좀 찾아봤는데 딱 좀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21 하이드록실레이즈 데피션시 같은 경우는 메타어널리시스를 한 건데, 저희가 이제 어떤 한 논문이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검증된 어떤 바이어스를 평가한 걸 거친 논문들을 모아서 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바이어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저널이고 저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지만 유럽은 이미 그쪽으로 굉장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29개를 고른 건데, 그 저널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 젠더 아이덴티티의 제가 보기에 70-80% 정도는 그냥 피메일로 느낀다고 하고요. 섹스 오리엔테이션도 그냥 헤테로섹슈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룹에서 분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 망가지면은 이거는 이제 46XY의 남성화 저하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선천 부신 과다 형성으로 성 발달이 있을 때 각각의 필요한 호르몬들을 하면 되는데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들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약간 여성이 남성화되는 것을 약간 뭐 리덕션 해주거나 하는 거는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요. 테크니컬리 뭐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아주 스페셜티가 좀 중요하긴 하고, 근데 이제 거꾸로 아까 뭐 남성인데 뭐 이미 고나덱토미를 했거나 재건해주거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좀 어려워서 그분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을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XY인데 피노타입은 정말 여자고 이미 그렇게 돼버렸고, 이 사람은 뭐 직업도 좀 그런 쪽으로 가지시고 화장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막 꾸미고 다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은 XY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군요. 섹스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근데 물어보니까 소아과 선생님들도 자기는 그 성인이 되니까 또 못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데 정말 생각할 것이 정말 많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